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다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지, 실제로 몇 달간 이제 통증을 참다가 치과에 내원하셔서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경치료가 실패했거나 이후에 통증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반대로 재신경치료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치아가 살릴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리는 엑스레이 파노라마나 엑스레이 여러 가지 사진들은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치아랑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재신경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재신경치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건 당연히 증상이 있는 게 첫 번째고, 증상이 없어도 우리가 엑스레이를 정기적으로 찍어봤을 때 뿌리 쪽에 염증이 잡힌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뭐 재신경치료를 하거나 발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발치를 하지 않고 재신경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사진에서는 이렇게 이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운 이가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뿌리 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까맣게 보이는 염증이 잡혀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무증상으로 나타나다가 염증이 조금씩 커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은 치아 부분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통증도 심했다가 안 심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생긴 염증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보통 시간이 지나서 재감염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염증이 있고 신경치료 한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뜯어내고 다시 신경치료를 해서 감염된 부분을 소독을 해서 치료를 가능하게끔 할 수 있어요. 치아라는 게 여러 가지 충치나 뭐 잇몸 질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치아에 금이 가서 우리가 통증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신경치료를 잘 씌웠는데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생겨서 다시 치료를 해야 될 때, 우리 그 치아를 엑스레이 찍어보거나 아니면 뜯어냈는데 뭐 크랙이 명확하게 뭐 뿌리 쪽까지 진행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런 경우에도 한 번 더 재신경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앞니 사진인데, 이런 경우는 아까보다는 염증의 크기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거든요. 옆에 치아, 이제 멀쩡한 치아랑 비교했을 때는 염증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염증의 크기가 작아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켜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증상이 없으면 지켜보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통증을 느끼신 분이거든요.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됐고, 신경치료도 이제 100% 돼 보이지 않고 염증의 크기도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치료 하는 것도 크게 힘들지 않고 다시 했을 때 예후도 좋을 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발치보다는 꼭 재신경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작은 어금니 사진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상이 있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이제 신경치료가 완전히 되지 않은 거를 관찰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신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신경치료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뿌리 쪽 근관이 막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신경치료가 안 됐을 수 있지만, 당장 발치하기보다는 신경치료를 다시 해봄으로써 이게 결과를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치보다는 가급적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거를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신경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무의미한 경우들도 몇 케이스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크랙 중에 치아의 금이 뿌리까지 완전히 진행된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다시 해도 나중에 뿌리 쪽 금이 간 부분 때문에 씹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염증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경우는 신경치료를 하려고 이제 치아의 내부를 삭제를 했는데 치아의 바닥까지 크랙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신경치료를 합시다, 증상이 있고 뭐 크랙이 살짝 있는데 한번 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경치료를 들어가려고 치아에 구멍을 뚫었는데 치아 밑 바닥에 크랙이 명확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다시 해요. 이거는 신경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해도 나중에 통증이나 아니면 치아에 이제 감염 이런 것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랬을 때 환자분들이 뭐 수긍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왜 살린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크랙이라는 거는 엑스레이 상으로도 잘 보이지 않고 실제로 치아의 구멍을 뚫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꼭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보다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는 게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엑스레이 상으로 보시면 이분은 이제 예전에 크라운을 씌웠던 분인데 크라운이 빠져서 내원하신 분이거든요. 보니까 내부로 충치가 많이 진행돼 있고 머리 부분이 많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크라운을 씌우려고 충치나 이런 것들을 제거했을 때 머리 부분이 거의 남지 않으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이제 몇 년이라도 쓸게요 라고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잇몸 위쪽으로 이제 치아 부분이 2mm 이상 치아가 남아있지 않다면 발치를 권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크라운을 씌웠을 때 나중에 우리가 정상적인 저장력에 의해서 치아가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경관이 재감염되기 때문에 나중에 염증 때문에 결국 발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살린다기보다는 임플란트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는 아까 이제 처음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신경치료 하고 나서 뿌리 쪽에 염증이 잡힌 경우인데 아까는 뭔가 이제 딱 명확하게 풍선처럼 보이듯이 명확하게 이제 염증의 범위가 국한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뭔가 흐릿흐릿하죠. 염증의 크기가. 염증이 뭔가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되고 뿌리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뿌리 위쪽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발치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경치료라는 거는 치아의 구멍을 뚫어서 이제 화학적으로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소독이라는 과정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소독이 되면서 감염된 게 회복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염증의 크기가 일정 이상 커지고 범위가 이제 한정되지 않다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화학적인 소독이나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도 잠깐 증상만 좋아질 수 있지 나중에 염증이 감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염증의 크기라는 게 100% 뭐 이거는 발치해야 된다, 이거는 뭐 재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임상적으로 보고 염증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진행돼 있을 때는 굳이 어렵게 이제 신경치료를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발치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임플란트를 고려하시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염증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방치했을 때 나중에 주변 치아까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릴 수 없다고 판단이 드는 그런 케이스들에 속한다면 발치를 권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케이스인데 내가 그냥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빨리 되는 발치나 임플란트를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 치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아껴서 잘 써야 되는 건데 분명히 치료를 하면 예후가 좋은 케이스인데 맞지 않게 발치를 하는 경우라면 꼭 이제 말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보면 뿌리의 크랙이 명확하게 진행된 경우 아니면 치아가 이렇게 쪼개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민 없이 발치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치아 염증의 크기가 작고 불완전하게 신경치료가 된 치아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재신경치료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간에 애매한 케이스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염증의 크기가 중간 정도거나 아니면은 염증의 크기가 작지만 신경치료가 뭐 제대로 돼 있어서 더 이상 뭔가를 해볼 수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재신경치료의 성공 가능성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형화된 건 아니지만 이제 의료진분께 물어봤을 때 재신경치료 할 때 얼마나 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이거는 그래도 한 70~80%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은 50%도 안 돼요 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주시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과 그리고 치료 기간, 횟수, 시간, 뭐 비용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내가 이 치아를 살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예전보다는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이긴 해요.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보편화되지도 않았고 임플란트의 성공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워낙 임플란트도 잘 나오고 그리고 심었을 때 또 영구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신경 치료보다 과거에 비해서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자기 치아를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이제 기준을 한번 잡아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재신경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살리는 쪽을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살릴 수 없는 아까 같은 케이스인데 억지로 이제 환자분이 살려달라고 해서 막 살려보거나 이렇게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치료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신경 치료냐 발치하고 임플란트나 이런 두 가지 선택에 꼭 이제 매몰될 필요는 없이 지금 내 치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